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지학사 본폼입니다. 일단부터 나와 있습니다. 장인님, 인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여기서 장인님은 장인어른 대신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나의 어수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와 장인님은 사이에는 딸의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장인님의 딸과 나 사이에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내가 장인님의 논과 밭을 읽어주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장인님께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때마다 장인님은 미처 자라야지 딸인 점순이가 미처 자라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례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키를 문제 삼아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장인님의 계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 했다. 나는 점순이가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일했지만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 한다는 핑계로 아직 성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는 장인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를 기점으로 어제의 시간으로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고 배야 라며 꾀병을 부리는데요. 장인님은 이것을 보고서도 철벙철벙 뚝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 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장인이 나를 사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해학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신학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어디 가서 요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성질이 좋지 않은 마름이었습니다. 이 마름은 소작인과 땅 주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장인은 자기니 주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뇌물을 받고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땅을 더 주는 등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합니다.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동물맹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숭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때 장인님이 울상이 된 것은 나가 다친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속상해서였습니다. 이후에도 성내 이야기를 꺼내면 점순이가 아직 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성내를 시켜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내가 장인님 앞으로 다가가며 "난 갈테야유. 그동안 타경 쳐내슈 뭐." 라고 돈을 요구하자 장인님은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라며 사위라는 명목으로 사경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장인님은 성내를 핑계로 돈도 주지 않고 나를 부려먹는 것이죠. 이후로도 장인은 나를 계속 때리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며 그 전날의 사건을 생각하는데요. 그 전날에는 점순이와 나 사이에 대화가 나타납니다. 점순이는 평소처럼 나의 밥을 챙겨주고 뒤퉁이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성례를 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라며 얼른 결혼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점순이는 나이가 충분히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자기님이 성례를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요. 점순이 또한 이러한 상황이 답답해서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부장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부장님 또한 "봉필 씨, 얼른 성례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이라고 얘기하며 성례를 시켜달라고 장인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인님은 또 똑같이 "아, 성내고 뭐고 기집애 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라며 키가 덜 자랐다는 이유로 성례를 시켜주지 않고 있네요. 하지만 나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 낳지요?" 라며 장모의 체구를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더 작은 데에도 결혼을 했으니 점순이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이죠. 그러다 친구인 뭉페를 만나게 되는데요. 뭉페 또한 어서 성례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피를 모판에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죠. 얼른 장인님과 크게 한판 싸우고 성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뭉테는 평소 장인님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뭉테가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후 그날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점순이는 그날 아침에도 아침밥을 내오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쇠물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라며 적극적으로 성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라. 아니면 싸워서라도 얻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점순이의 두 번째 충동질입니다. 그러자 나는 아이고 배야 라며 장인님께 또다시 꾀병을 부리는데요. 장인님이 와서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때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이처럼 장인님은 나를 사위가 아닌 막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과 사위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폐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는 점순이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수염을 잡아채게 됩니다.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인에게 반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계속해서 점순이를 의식해서 나는 호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려만 먹고 왜 성내 안 하지요? 라며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지금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결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절정과 절정 사이에 결말을 삽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말을 먼저 제시합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나는 여전히 우둔하게도 장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장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님이 이야기합니다.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라며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인의 교활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순진함과 천진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나는 다시 일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결말부입니다. 결말부 이후에 다시 절정부가 나타납니다. 이놈아, 놔라, 놔! 라고 싸우는 장면이 다시 나타나죠. 둘 사이에 사건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얘 점순아, 점순아" 라며 점순이를 이용해 싸움을 중단하려 하네요.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점순이는 "에구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 반전 효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점순이는 마치 나의 편을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실제로 일이 벌어지자 아버지의 편에서 "이게 아버지를 죽이네" 라며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 쪼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나는 점순이가 나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점순이가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므로 이 순간에 아버지의 편을 들고 있는 점순이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멀거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유정의 본봉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나는 장인에게 불만이 있지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달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내가 장인님께 묻는 부분이 있었으니 성례를 시켜달라고 대놓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켜달라는 직접적인
말하기가 나타났던 것이죠. 따라서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